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중년에 해야 할 일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진실. 진실한 것은 입술로, 말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관심은 눈으로, 다정한 눈으로 표현하는 거. 봉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발로 뛰면서 해야 돼요. 자, 정직은 얼굴을 바라다보면 그 사람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눈빛도 포함이 되죠. 이런 죄를 지는 사람들은 눈동자를 마주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친절은 목소리.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그 다정한 목소리, 화가 났을 때는 정말 그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눈으로 말로보다 가슴으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년에 이 표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나이를 먹든 적게 먹든 특히 이제 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서로 이렇게 처음 볼 수도 있고 인사를 할 때 조금만 더 허리의 각도를 숙이면 아주 이렇게 정중하고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허리 조금 더 숙이는 거, 그러나 그 허리를 더 숙이지 않습니다. 이 숙이는 게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오히려 더 낮춰볼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인사는 항상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눈이 마주쳤을 때 인사하고자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목례듯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해라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중하게 고개를 낮추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대를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말 한마디.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참으로 기분이 좋은데, 이제 특히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자, 이 손님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면 상당히 손님도 기분 좋게 할 텐데, 그러나 그걸 안 합니다. 아쉬워. 자, 그리고 이제 도움을 준 사람,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표현만 해줘도 참 좋을 텐데, 그러나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신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특히 이제 운전 같은 경우, 내가 바빠서 본의 아니게 깜빡이를 안 넣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웬만하면 차선을 옮길 때는 깜빡이를 넣어주고, 들어갔을 때는 비상등 한번 켜주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양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죄송하다는 표현,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해요. 사실 이렇게 저도 웬만하면 양보를 하는 편인데, 좀 씁쓸해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지켜가면 더더욱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자, 그 다음 오해가 했으면 상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잘못 판단을 하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버렸을 때 그게 아니었다는 게 알려졌을 때는, 밝혀졌을 때는 정말 미안하다, 겸손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합니다. 그게 자존심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감사하고 고마워, 그걸 안 합니다. 바로 이제 부부 간에 한 번씩은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아요, 정말 당신 좋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이제 해야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에는 아까울 것도 없고요, 아껴서 될 일도 없습니다. 어른들 얘기처럼 아끼다가 똥 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끼지 말고 표현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41번째 중년에 해야 할 일 6가지를 나눴고요. 그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중년의 건강 비결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5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고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규칙적인 식사. 자, 중년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맞춰서 정말 시계추처럼 타이머를 탁탁 해놓고 식사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 게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의 양을 들쑥날쑥 많이 먹을, 배고프다 많이 먹고 안 고프다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정량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좋다. 무조건 소식이 좋은 거 아닙니다. 소식이 좋다 그거 아니에요. 젊을 때보다는 조금 작게 한 80%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력도 생기고 에너지가 있지. 아무것도 안 먹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고기를 좀 더 육식을 좀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대신에 포만감, 오래간만에 너무 맛있는 거 있다 이렇게 막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런 포만감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좀 더 식사에 대한 시간 그리고 양, 이걸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년 이후의 건강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을 하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평균 10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 수명이 이런 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도 병원에서 오래 산다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중년도 늦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라. 일을 찾아서 하라 하는 얘기. 자, 세 번째, 요즘 여러모로 암뿐만 아니라 성인병, 고혈압, 다 당뇨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치매, 이 또한 본인만 치매 걸리면 모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족 전체가 고통에 휩싸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 바쁜 사람,
바쁜 사람들은 치매에 안 걸린다 하는 게 평균적인 좀 통계가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바쁘게 아까 조금 전에 일을 하듯이 바쁘게 내가 움직이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매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 전체가, 가족 전체가 고통이고, 정말 힘든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바쁘게 살아야 되고, 책도 좀 많이 먹고, 대화도, 소통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걷기 운동.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집 앞에 짧게 한 3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운동을 좀 해라.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면 등산을 추천을 드릴게요. 산을 좀 이렇게 다니시는 게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신, 육체 건강. 정신이 아침에 올라가 보면 진짜 맑아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주로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산간 지역, 중산간 지역에 이렇게 장수촌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체 근력 운동, 그 공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속의 공기는 정신, 육체 모든 걸 맑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더운 여름날 어제 바닷가에 맨발 걷기도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병행해보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좀 있죠. 서울이나 육지에 계신 분들은 바닷가로 오려면 여러 가지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들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바닷가에 저녁에 맨발 걷기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멀리 있어. 자식도요. 참 그래요.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자식에 너무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지켜주는 게 자식들에게도 도움 주는 거고, 너무 자식들에 의존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년의 이제 건강 비결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알고는 있으면서 사람이 실천을 안 하면 오히려 알고 있는 지식이 무거워지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중년의 건강 24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년에 치아를 먼저 7가지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고 7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젊을 때는 이빨로 병 뚜껑을 따기도 하고 좀 무리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저도 지금 치과 치료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임플란트도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빨을 치아를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얼음, 얼음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걸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는 행동. 제가 조금 전에 병을
딴다든지 이거는 뭐 젊을 때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된다. 치아가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걸 또 즐겁게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차가운 음식, 차고 뜨거운 이런 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뭐 목욕탕 갔을 때처럼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러는 것은 치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준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뭐 차가운 거 먹고 바로 뜨거운 걸 먹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지, 비닐 이게 뭐 뜯어지면 이 습관적으로 이빨로 가져와서 뜯는 이런 부분. 저희 집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빨로 이렇게 아직은 이빨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뜯는. 그리고 아까 뭐 얼음도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는 그런 걸 좀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비닐은 뭐 손으로 떼든지 아니면 요즘 가위로 이렇게 절치를 하고 이빨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뜯는 거. 그 다음에 질긴 음식들, 질긴 거, 뭐, 포 종류, 그죠? 뭐, 명태포라든지 이런 질긴 종류를 뭐, 뜯어먹고 씹어먹는 거, 이런 걸 좀 자제를 해야 하는 부분.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를 너무 꽉 깨물고, 뭐, 이렇게, 있는, 행동. 이거 조심해야 한다. 이빨을 뭐 꽉 깨물고 있는, 뭐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분노에 찬 모습처럼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 이런 습관도 좋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탄산음, 뭐 콜라, 콜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주스, 이런, 정제된 이런 과도한 정제된 부분에 이렇게 뭐 탄산음료, 과실 주스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결국은 치아 건강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손, 양치를 하는데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참 이빨을 그 억센 그런 치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뭐 식사하시고 하는 게 참, 한데 너무 이제 장시간, 그리고 치소, 또 너무 억센 걸로 하면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이렇게 치과의 원장님들 얘기로는 그 안내에 보면 뭐 치소 양치는 3분 이내로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소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치약에 뭐 소금 이렇게 해서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금을 이용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제 생각. 그리고 이제 소금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헹궈내는 이런 부분이 치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는 저도 그랬어요. 치과를 가는 걸 막 귀찮아해요. 조금 이렇게 뭐 충치가 있고 이럴 때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그죠? 뭐 정말 이가 아파오고 통증이 있을 때 그때서야 가는데 치과는 좀 정기적으로 가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먹는 즐거움 이걸 참 포기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이가 아파 보니까 이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정말 이가 좋을 때, 치아가 좋을 때 많은 거,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 요즘은 치아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뭐 이렇게, 뭐 깍두기, 뭐 옛날 뭐 총각김치 이런 거 부분을 그대로 씹어 먹지는 못하잖아요. 잘라서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치아는, 다시 한번 중년 이후에는 건강할 때 치아, 지금 만약에 치아가 건강하다면 요 일곱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지키면 오히려 더
먼 시간까지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43번째 시간 중년의 건강, 치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44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년의 건강, 이제 눈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일곱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귀하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되고, 예? 우리 인체 뭐, 어디 한 군데, 필요치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보지 못한다면, 이 뇌가, 인지하기가 어려운, 가장 기본이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각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합니다. 자, 7가지. 첫 번째, 뭐, 저도 여러분도 휴대폰을 참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을 끄고 휴대폰을 이렇게,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시력이 많이 감퇴가 될 겁니다. 뭐 저의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웬만하면 덮어버려요. 안 보고 뭐 음악이나 뭐 이렇게 방송을 귀로서 듣는 이어폰을 활용해서 듣긴 하는데 이걸 뭐 불을 끈 상태에서는 거의 TV도 마찬가지고 안 보려고 요즘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중년 이후에 눈은 스스로 이렇게 지키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엎드려서 자는 행동 습관.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엎드리면 안암이 상승해요. 그거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예, 피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면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이게 뭔가 이렇게 뜨거운 그런 부분을 좀 느끼거든요. 특히 눈의 건강에 있어서는 엎드려 자는 이 행동, 습관을 자제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차 안이나 흔들리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뭐 책을 본다든지 글자를 읽는 습관. 기차, 뭐 요즘 KTX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예전에는 제가 승용차 안에서도 출퇴근 시간에 책을 좀 필요로 해서 이렇게 좀 읽어 보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해 봤는데, 확실히 눈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 그 순간은 몰랐어요. 그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말 예전에 우리가 뭐 저도 뭐 1.5, 1.5 이렇게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0.7 뭐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처럼 눈도 정말 이렇게 잘 보이고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책도 좀 이렇게 무리하게 읽고, 뭐 이런 게 생활 습관에서 시력도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외선이 심한 날, 선글라스. 뭐 저는 선글라스는 좀 잘,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보안경이라든지 이걸 잘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뭐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보안경이나 선글라스가 없을 때는 정말 시력이 상당히 빨리 피로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자외선이 강할 때 지금 같은 철에 선글라스를 꼭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어릴 때, 이게 TV 앞에서 이렇게 딱 눈이 나쁘니까 이렇게 착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력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모니터나, 뭐 TV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대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렌즈나 이제 안경.
안경을, 그 사용법에 맞게 써야 한다. 자기 도수하고 안 맞는데 안경을, 써요. 뭐, 비용 때문에 이게 또 눈 시력이 바뀌면 안경의 도수를 바꿔야 되는 그게, 막 그냥 무시하고 지나다 보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자꾸 그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경을 착용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안경을 벗었습니다만, 이 사실 뭐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렇게 또 하는 법,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 예, 장단점이. 그래서 이제 뭐 안경을 쓰더라도 그 도수에 맞게 눈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제 눈이, 저도 이렇게 이제 안구 건조증이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이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이런 뭐 행사든 뭐 이걸 공공의 장소 이렇게 가면 너무 이렇게 눈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이제 막,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게 건조해지면 상당히 피로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어, 이 제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제 인공 눈물이라 그러죠. 저만용으로 쓰는데, 이걸 활용을 합니다. 이제 장시간에 이렇게 좀 나갈 때는 휴대해서 좀 넣고 나면 눈이 훨씬 좀 많이 편해지고 그런 걸 느껴요. 자, 그렇지만 요즘 날씨가 덥고니까 이렇게 알뜰하게 쓴다고 이걸 한번 개봉을 했다가 좀 남은 걸 또 쓰고 이러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쓸지는 몰라도 한 번 이렇게 지금처럼 외출했을 때 날이 더울 때는 한 번에 그냥 양쪽을 다 쓰고 좀 아까워도 남는 건 버리는 그런 어, 관리를 합니다. 자, 오늘 7가지 눈 건강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는데요. 휴대하면서 이거 인공 눈물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상당히 눈 피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중년의 건강 지키기 2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위장에 관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누우면 이제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러면 게을러, 소가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밥을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눕는 그런, 행동은, 위에는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서서, 위장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바로 들어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부담을 많이 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눕지 말자. 특히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시키고 학습을 시켜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속이 밥을 먹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더부룩할 때 저도 이런 걸 좀 느껴요. 이제 뭐, 술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사이다, 이 탄산음료를 먹으면 뭔가 좀 시원하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위장에는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모친 경우에,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를 하시고, 뭐 음식을 먹고 야야,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야, 사이다 좀 줘봐라. 그때부터 이렇게 사이다를, 뭐 음식을 먹고 나면, 특히 뭐 이제 고기를 먹고 나면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야, 암포제를, 옛날 뭐 우리, 야, 소화가 안 돼. 이제 사이다로 안 되는 것 같아. 암포젤 M을 이렇게 막 드시고, 좀 편한 것 같다 했는데, 참 진짜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소화가 안 돼 하고 이제 제 기억으로 많이 드셨던 게 사이다, 암포제램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다 먹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구나, 탄산음료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식사 후에 우리가 습관처럼, 저도 아직도 그런 건 있어요.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먹게 됩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 할 때부터 그때는 어, 동료들과 식사 같이 하고 커피 한 잔 하고 그때는 이제 흡연을 할 때니까 같이 모여서 담배 하고 회의 끝나면 바로 커피 한 잔 담배 이런 형태로 지났는데 지금은 좀 이제 흡연은 안 하지만 어, 식사 후에 뭔가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위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식사 도중 그리고 직후에 이제 물을 마시지 말라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는 식사 전에 한 2, 30분 전에 미리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직후에는 물을 특히 이제 후가 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왕 물을 먹을 것 같으면 식사 전에 한 2, 30분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위에 부담을 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물을 또 마시게 되면 더부룩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 이 과음 후에 많이 먹고 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토하는 게 위에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우리 이제 저희도 자랄 때 이제 우리가 오남매 중에 이제 둘째 여동생이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토해요. 어릴 때부터 네 명은 이렇게 밥을 먹고 해도 괜찮은데 둘째 여동생이 그렇게 토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게 성장이 되고 지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확실히 이렇게 토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의 그런 유전이 좀 가더라는. 그래서 먹고 토하는 게 결국 좋지 않다. 제 이제 가족 중에 그런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을 너무 즐기는 거. 적당한 게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짠 듯한, 매운 거는 제가 조금 약한데, 조금 이렇게 밍밍한 것보다는 살짝 짠 게, 저한테는 좀 자극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게 먹는 편이지만, 매운 거는 잘 못 먹겠어요. 그런데 그게 위에는, 좋지 않다, 부담을 준다 하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우리가 느껴야죠. 중년 건강에 내가 어느 걸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다, 부담이 된다는 게 이제 좀 느껴질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그런 것. 이제 그런 걸 좀 본인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빈속에 마지막에요. 속 쓰리고 이럴 때 우유를 먹는 거는 좀 자제를 해요. 예. 빈속에 속이 쓰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다. 오히려 우유를 먹었을 땐 위산 분비가 더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네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이 허하다, 빈속이다 이럴 때 우유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오히려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7가지 건강 중에 이제 위장, 특히 소화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끼고 스스로 이제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라는 아이들, 손주들에게 그 경험, 노하우를 이렇게 오늘처럼 들으시고 전달을 해주고 전부 다 전달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식전에 미리
2, 30분 전에 물을 먹는 그런 정보 하나만 가져가도 큰 성공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